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미용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는 미용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거리에서 쉽게 미용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미용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 나눌 수 있는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학습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어요? 네, 네이버로 3시에 예약했어요. 잠시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지요. 네, 나영쌤으로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네. 고객님, 오늘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그냥 좀 다듬으려고요. 너무 지저분해서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예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뭔가 검색할 게 생기면 네이버를 이용할 거예요. 물론 구글이나 다음 같은 다른 사이트도 이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네이버예요. 네이버는 뉴스, 블로그, 사전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가 예전보다 더 많이 확대되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찾을 때도 네이버를 많이 이용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네이버 지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길도 찾을 수 있고 어떤 장소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지도는 앱으로도 나와 있어서 저는 보통 폰으로 봐요. 요즘 식당이나 미용실, 네일샵 같은 곳을 예약할 때 네이버로 예약을 받는 곳이 많아요. 특히 미용실 같은 곳은 직원 한 명이 손님 한 명을 상대하기 때문에 예약을 안 하고 가면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로 미리 예약하고 시간 맞춰 가는 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미용실이나 네일샵을 예약할 때 날짜랑 시간만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원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도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예약할 때 커트를 할 건지, 염색을 할 건지, 아니면 파마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예약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서비스에 필요한 시간을 자동으로 예약해 주더라고요. 정말 편리하죠. 네이버 지도 앱은 한국에서 길을 찾거나 어떤 장소를 예약할 때 정말 유용하니까 여러분도 한국에 오면 이용해 보세요. 저는 오늘도 네이버 지도 앱으로 점심 식당도 예약하고 에어컨 청소 서비스도 예약했어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앱이에요. 요즘은 미용실을 헤어샵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해요. 한국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손톱 관리를 해주는 곳은 네일샵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샵은 영어에서 온 말이라서 외국어를 한국어로 쓰는 규칙에 따르면 샵이 아니라 숍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헤어숍보다는 헤어샵, 네일숍 대신 네일샵 이렇게 더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한국어에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마 이름일 거예요. 이름은 그냥 자기소개를 할 때도 쓰고,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쓰고, 일상에서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성명은 보통 말할 때는 잘 안 쓰고, 쓰기를 할 때, 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보면
성명과 전화번호를 쓰는 칸이 있어요. 문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성함과 존함은 모두 이름의 높임말인데 평소에 보통 성함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볼 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름을 모를 만큼 친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럴 때 성함이라는 단어를 쓰면 충분히 높임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함보다 더 높임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정말 깍듯하게 높임말을 쓰고 싶을 때는 존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할머니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희 할머니의 존함은 이 순자 금자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고로 어른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는 이름 뒤에 자를 붙여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성함이 김철수예요. 그럼 성은 김이고 이름은 철수니까 성은 빼고 이름 뒤에 자를 써서 저희 아버지의 존함은 김철자 숫자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저희 아버지는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예의가 없어 보여요. 선생님을 줄여서 쌤 또는 쌤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말할 때는 보통 쌤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쓸 때는 쌤이랑 쌤 둘 다 써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이수지면 이쌤, 수지쌤, 이수지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통 선생님을 친근하게 아니면 좀 가볍게 부르는 표현이라서 아주 예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쌤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는 선생님도 종종 있어요. 물론 아닌 선생님들도 있고요. 저는 학교에서 일하니까 친한 동료 선생님을 부를 때 가연쌤, 은영쌤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안 친한 선생님을 부를 때는 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쌤은 정말 편한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친한 사이에만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진짜 선생님이 아닌데도 그냥 높임을 표현하는 호칭으로 쌤이나 선생님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미용실이나 네일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쌤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미용실에 헤어 디자이너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분들을 부를 때 누구누구 쌤 아니면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많이 불러요. 저는 1인 미용실에 다니고 있어서 일하시는 분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분을 원장님 아니면 원장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네일샵에서 제 네일 관리를 해주시는 분은 보은쌤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최보은이거든요. 이렇게 쌤이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꼭 진짜 선생님만 부를 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경찰서나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에 방문했을 때도 직원이 우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불러야 할 때 뭐라고 불러야 할지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좀 예의 있게 부르고 싶은데 그분의 직업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럴 때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직원이 손님에게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어에서 높임을 표현할 때 동사나 형용사 뒤에 시를 붙이잖아요. 가다, 가시다, 보다, 보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시가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사실 그냥 시를 한 번만 써서 원하는 스타일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시를 두 번이나 사용한 거예요. 손님에게 더 공손하고 예의 있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과하게 시를 써서 높임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를 좀 적게 쓰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라니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장님이 회의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때 부장님께서 회의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시를 여러 번 써서 부장님께서 회의 자료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과한 높임에 대한 내용은 식당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설명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미용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살펴봤어요. 짧고 쉬운 표현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혹시 더 알고 싶은 표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